사람을 가장 오래 불편하게 만드는 말은 대놓고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웃으면서 던졌는데 집에 와서까지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고 나중에 혼자만 곱씹게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장난이잖아. 그 장난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기 시작하면 그건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을 은근히 낮추고 가볍게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방식일 뿐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30이 넘어서 명품 이야기로 알게 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저는 30 중반의 여자입니다. 직장을 다닌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월급도 처음보다는 안정된 편입니다. 혼자 생활하는데 큰 무리는 없고 하고 싶은 걸 못할 정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비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제 기준이 분명할 뿐입니다. 가방은 오래 들 수 있으면 됐고 옷은 몇 년 입어도 무난하면 됐습니다. 브랜드보다는 실용성을 먼저 보는 편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대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무리입니다. 20살 때부터 같이 다녔고 여행도 가고 시험 기간도 같이 버텼던 사이입니다. 졸업 후에는 각자 취업하고 바빠졌지만 그래도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30이 넘은 지금까지도 1년에 몇 번은 꼭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동안은 정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 뭘 샀다고 해서 비교하거나 놀린 적도 없었고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톡방에 한 친구가 새로 산 가방 사진을 올렸습니다. 백화점에서 어렵게 구했다는 이야기와 대기기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다들 부럽다 예쁘다 하면서 반응을 보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이모티콘 하나를 눌렀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제 이름을 찍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명품 하나도 없잖아. 순간 살짝 멈칫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단톡방이고 웃음도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냥 웃는 표시 하나 보내고 넘겼습니다. 그 말이 그날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대학 동기들끼리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 만나서 밥 먹고 카페 가는 평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그 친구는 단톡방에 올렸던 그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가방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실물이 더 낫다느니, 마감이 좋다느니, 가격이 어떻다느니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친구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진짜 이런 거 관심 없지? 너가 이런 가방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돼. 저는 웃으면서 그냥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신기하다. 요즘 나이에 명품 하나도 없는 것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고 넘겼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비슷한 말이 계속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단톡방에서 소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한 번씩 제 이야기가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진짜 명품 하나도 없잖아. 너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사는 타입이잖아. 항상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난처럼 넘겼습니다. 여기서 제가 불편하다고 말하면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고 괜히 분위기 망치기 싫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옷을 고를 때 괜히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가방을 들 때 괜히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기준이 어느 순간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단톡방에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쟤는 명품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 소신은 확실해. 칭찬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에는 항상 같은 전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명품 하나도 없는데? 그 순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건 취향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구분하는 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도 그때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친구의 말을 들을 때마다 다음 말을 먼저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식으로 웃길지, 어떤 식으로 저를 끌어들일지 예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그 친구는 다들 있는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이걸 더 이상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날 모임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만나 밥을 먹고 카페에 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늘 만나던 그물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회사 이야기하고 요즘 사는 이야기하고 각자 힘든 얘기도 나눴습니다. 저도 평소처럼 웃고 듣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문제가 되는 순간은 늘 그렇게 옵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도 아니고 누가 싸움을 걸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요즘 월급 이야기를 하다가 소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친구가 명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그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30 넘었으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냐? 요즘은 그게 기본 아니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친구의 시선이 제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아직도 그런 거 하나도 없지? 그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정확히 느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아직은 없어. 그러자 그 친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 나이에 명품 하나도 없는 게 쉽지 않은데. 그 말에 몇 명이 웃었습니다. 크게 웃은 건 아니었지만 분위기상 웃는 정도였습니다. 그 웃음이 저를 더 가만히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나는 솔직히 너 이해 안 돼. 왜 그렇게까지 안 사는지 모르겠어. 돈 없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말들이 하나씩 쌓이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해야 할 것 같았고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러자 그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현실 감각이 좀 없는 거구나. 그 말이 나오자 순간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웃지 않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언하는 톤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말이야. 그래도 하나쯤은 있어야 돼.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거든.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제 귀에는 평가처럼 들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웃고 넘기거나 분위기를 깨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제 침묵을 불편해했는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내가 이상한 말 했어. 왜 이렇게 조용해? 그 순간 테이블 위의 시선이 다시 제게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했어. 그 말이 끝나자 그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꼭 이렇게 된다니까? 너는 진짜 예민해. 그 말에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품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걸 불편해하는 제가 문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가도 다시 저를 끌어왔습니다. 쟤는 진짜 신기한 애야.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을 잃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장 많이 들었던 감정은 화보다 허무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알던 사람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같이 컵라면 먹고 돈 없다고 투덜거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뭘 가지고 있는지로 사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저는 설명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 나이에 하나도 없는데. 현실 감각. 그날 이후로 그 친구의 말투가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에게 개인톡이 왔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 기분 나빴으면 미안. 근데 솔직히 너 생각해서 한 말이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제가 왜 불편했는지를 정말로 모르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아니면 알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선택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은 조용히 관계를 바꾸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단톡방에서도 말을 줄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러자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는 오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가 먼저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제 메시지에 답이 없다고 말했고, 모임에 빠지면 왜 안 나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퇴근 후에 둘이 따로 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얘기 좀 하자는 말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해 앉아있는데 그 친구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아.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피하는 건 아니야. 그러자 그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근데 전이랑 다르잖아. 단톡방에서도 말 없고. 모임도 자꾸 빠지고.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혹시 그날 일 때문이야? 저는 그때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은. 그 말에 그 친구가 바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그거. 아니, 그건 진짜 장난이었잖아. 그 말이 나오자 제 안에서 뭔가가 확실히 정리됐습니다. 저는 더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게 장난으로 안 느껴졌어. 그 친구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근데 너만 그렇게 느낀 거잖아. 다들 웃고 있었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던 게 더 힘들었어. 그 친구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너 생각해서 해준 말이었지. 저는 그 문장을 듣고 이 대화의 끝이 어디일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명품이 없다는 걸 너는 계속 조건처럼 붙였어. 그게 나를 설명하는 말이 되게 했고. 그 친구가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야, 그건 내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확대 해석이 아니라 계속 반복됐잖아. 한 번도 아니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 요즘 나보다 잘난 척하는 것 같아.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뭘로 잘난 척을 했는데. 그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사면서. 마치 자기 기준이 더 낫다는 것처럼. 그 순간 제가 왜 계속 불편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제 소비 방식이 아니라 제 태도가 불편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가 사는 방식이 틀렸다고 말한 적 없어. 그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근데 너는 말 안 해도 그런 느낌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너무 다르게 보고 있는 거야. 그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됐어.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만들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한테는 컸어.
그 말 이후로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예전처럼 연락하지 않습니다. 단톡방에서도 예전 같은 대화는 없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 관계가 명품 때문에 끝난 걸까? 아니면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달라져 있었던 걸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건 없는 걸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그걸 당연하게 만드는 태도라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웃으면서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제 마음은 그때보다 훨씬 조용해졌습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